지난번에 우리 58쪽이 아니구나. 52쪽이요. 52쪽에 보면 첫 단락을 얘기했었잖아. 첫 단락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자, 첫 단락을 보면 다시 예전에 중국,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국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근대 이전의 중국이에요. 근대 이전의 중국에는, 자, 근대 중국에는 이성이나 합리성, 잘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성이나 합리성의 개념은 있는데, 맞죠? 이성이나 합리성의 개념은 있지만 뭐가 없느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용어라든가 단어는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성이나 합리성 이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용어는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이 개념은 알고 있었다. 그게 첫 단락 얘기였잖아요. 다 봐봐. 세 번째 줄, 중국 철학 역사의 합리성이란 단어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사가들은요 주작을 해석할 때 유학의 합리적 전개, 윤리 합리적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이제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 그 많은 유학 중에서도 주자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마도 이 글은 주자학에 관한 이야기겠지, 이렇게 접근으로 가면 돼요. 지난번에 기억 한참 돼서 잘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문제 3번은 잠깐 간단하게 얘기했었잖아. 이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제 쭉쭉 따라와. 쭉쭉 따라오세요. 자, 서양에서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서양이에요. 일단은 서양입니다. 일단은 서양에서는 합리적이란 말을 뭐라고 하느냐, 이성의 근거를 둔 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성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에서 뭔가가 시작하는 거야. 이거에 따라 행동하니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성이란, 자, 그러면 이제 이성은 뭐냐? 보통 이 이성이란 첫 번째요, 주관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추론, 분석, 계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 첫 번째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디에서요? 서양에서입니다. 서양에서. 계몽주의 철학이 객관적인 의미를 쓰일 때는 객관 세계에 내재한 보편적 질서나 이치를 뜻한다. 두 번째는요, 여기 어딨냐? 보편적 질서나 이치를 얘기한다. 근데 앞에 요거는 주관적인 세계, 요거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나와 있었잖아. 이거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할 때,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얘는 주관적인, 이 두 가지가 이성이고,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둬서 뭔가 하는 걸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요? 누가요? 서양에서. 그러나 계몽주의 철학에 와서는, 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것도 서양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도 시대라고 말을 할까요? 요것도 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네모친 하얀색은 계몽주의 철학이 나오기 이전의 서양, 요거는 계몽주의 철학 시대의 서양. 그러니까 지금 다 서양이야, 동양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철학에 와서는 주관적 의미의 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 이제는요, 이전에는 요거랑 요게 이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더 확신을 가졌다고. 여기에 더 확신을 가지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쳐줬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중요한 얘기 나올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성에 대한 주관적 의미, 이성의 첫 번째 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이치의 담지자로 간주하지 않고,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치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요거 안에서 인간이 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세계면 자연 세계라고 합시다. 이 중에 인간도 있고 이런 새도 있고 이런 돼지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특징이냐? 지적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나 돼지나 닭이나 다 어떻게 돼요? 보편적인 질서나 이치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이때입니다. 이게 이때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니까 더 이상 요게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인간을 뺀 나머지 세 개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인간이 가져도 되는 거, 이거를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개발이라 그러지. 개발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요때가 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이치의 담지자로 간주하지 않고요. 정복 또는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인간이 자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막 활용하게 되는 거지. 인간은 굉장히 우월한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자연물들을 이용하고 소유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잠깐만 오른쪽에 문제 1번을 볼게요. 지금 우리 두 단락만 했잖아. 두 단락만 했는데 자, 1번 볼게요. 1번에 2번을 봐요. 합리성의 원천을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 자체에 둔다. 그럼 봐요. 지금 요거잖아. 이게 어이구 자리가 없다. 여기 책상이 있어. 이게 니은이에요. 이게 니은이면 얘도 요게 있지. 맞죠? 그래서 맞는 거야. 1번에 2번은 그래서 맞고요. 1번에 3번.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으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여기 있다. 지금 계속 얘기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이요. 니은은 인간에게 지적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1번에 2번하고 4번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잖아. 1번에 4번은 기억을 이따 확인하면 되고요. 자, 5번 봐요. 니은은 자연의 보편적 질서나 이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 요거라면 선택지 5번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요거는 어디 얘기입니까? 요거죠? 계몽주의 철학이 나오기 전에 서양 시대예요. 윗세대야.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에는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5번의 기억과 니은은 어떻게 돼 있으면 뭐가 틀렸느냐? 이게 틀렸다. 근거는 뭐가 되느냐? 요 시기는 요 시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돼요. 어디에?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1번에 우리가 기억은 확인 안 했지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다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 주자 얘기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서양 얘기예요. 주자 얘기 갈게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중간중간 계속 물어봐. 여러분들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고 있군요. 다 이해가 되는 건가? 설마 이 시간인데 아니 졸릴 수 있나? 졸릴 수 있죠? 정규진 지금 출석이야? 니네 기억날 때마다 출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온 거야 정유진? 그럼 지각인가요? 지각인가요? 근데 왜 지금 출석해 그럼?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뭐 하냐.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주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자인데, 주자께서는 성인이에요. 성인. 뒤에도 성인 얘기할 거니까. 주자께서 만드신 학문이 바로 주자학이라는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네가 진짜인데요. 내가 응이라고 했잖아. 응이라고 했는데 진짜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그래, 이해해. 할 수는 없잖아. 이해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 그 로그인 기록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들었을 거야. 설마 아침에 켜놓고 계속 들었겠지. 귀찮게 나갔다 오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출석이지 뭐. 안 나가게 하면 돼요.
그렇죠. 물론 정유진이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지는 이해를 하나, 여기 있는 90명 다들 정유진의 결백을 믿어주도록 합시다. 믿어주도록이 아니에요. 믿읍시다. 믿자고. 그 정유진 이름이 아마 유튜브 올라가겠지만 정유진 이름은 너무 흔해서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6기에 정유진 2명이 있었고 둘 다 여학생이고요. 지금 14기에 정유진이 하나 있고 남학생이야. 그 정유진 이름은 굉장히 흔합니다. 정유진만큼 흔한 게 또 뭐가 있나? 김은정? 뭐 이런 것도 흔하고, 아니면 김민지. 김민지는 지금까지 1기부터 니네도 김민지 있나? 김민지는 아마 한 30명 될 거야. C까지 있는 적도 있었어요. 김민지 A, B, C. 너무 헷갈려. 엄청 많아요. 지민은 흔하지만 소지민은 별로 이름이 없겠지. 김현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방씨는 작년에 졸업한 애들도 있어요. 방 은근히 많아요. 방은 은근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 니네도 이제 고1인데 약간 그 지적 수준을 높여서 농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방구씨? 좀 이렇게 수준을 가려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주자는 세계를 이와 기 두 가지 중 파악하였다. 자, 보세요. 이제 주자,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이하고 기로 뭔가를 따지는데,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다 써봐. 이하고 기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윤리나 철학 배우면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보는 게 이기 일원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둘은 별개다. 그러니까 관계는 있지만 따로 떼서 봐야 한다. 그게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 써봐. 창에다가 둘 중에 그래도 어느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봤을까? 주자께서는 이일까요? 기일까요? 책에 있어요. 잘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근거는 본문에 뭐 있을까? 본문에 뭘까? 다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송무건? 이게 니네가 댓글을 자꾸 올려주면 좋은 게 이름이 눈에 있거든. 근데 송무건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쵸? 근거는요. 세 번째 단락에서 몇 번째 줄? 세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봐. 이는 기의 세계에 내재하여 기를 지도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그림을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있을 거 다 있지 뭐.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에 허약해 보인다고요? 야, 팔뚝이 이만한데? 목 두껍고 허약해 보인다고? 그래? 그런가? 눈동자가 안 보여서 그런가? 이제 허약해 보이지 않지 이제. 그쵸? 머리까지 할 수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는 뭐냐? 이 사람의 내재된 거,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안에 있는 생각? 이게 이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이렇게 형태만 있으면 걸어다닐 수 없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수를 써서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이게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요새 영화 같은 거 많이 볼 텐데 SF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사이보그 형태는 있는데 아직 내가 프로그램을 주지 않았다. 작동을 시키지 않았다. 그럼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고요. 거기에 내가 구동 프로그램을 넣는 거, 프로토콜 같은 거 넣고 프로그램을 넣는 거, AI를 넣는 거, 그게 E라고 보면 돼.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요 내면에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는 맞겠지만 얘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둘 다 중요한 거야. 둘 다 중요한데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게 니네도 볼 수 있는 영화겠지? 이 채피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로봇이 경찰인 건데 거기에 막 마음을 넣고 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거를 한번 봐봐요. 봤죠? 봤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채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사람의 영혼을 막 다른 거에 넣기도 하거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요 기는 바로 겉 형태, 틀 혹은 형식. 이가 기를 끌고 다니는 내용. 그렇게 보면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로봇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내용. 그래, 뭐 틀린 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얘기지. AI인데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알아.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보세요. 또 보자. 기는 현상 세계의 진료적 측면. 이 진료라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밑에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탕이 되는 재료, 틀이라고 보면 돼요. 이는 기의 세계에 내재하여 기를 지도한다. 주자학에 있어서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 다시 이제 또 이 주자도 이를 두 가지로 봐. 첫 번째는요, 현상 세계의 궁극의 원리, 존재 법칙으로서의 이. 그러니까 얘는 궁극의 원리, 그 다음에 존재 법칙. 두 번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 원칙으로서의 이이다. 당위 원칙.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당위 원칙이에요. 야, 스포 같은 건 하지 맙시다. 개발자가 로봇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개발자의 뇌에 있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쭉 해서 다른 로봇으로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스포는 아니야. 나도 그냥 떠오르는 거 얘기한 거지 스포는 아니야. 근데 뭐 대단한 영화는 아니라서 알고 봐도 돼요. 알고 봐도 돼. 아닙니다. 뭐 안 봤으면 됐지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래요. 궁극의 원리와 존재 법칙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서양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거하고 비슷하죠? 두 번째 거랑 비슷합니다. 계속 볼게요. 현상세계 사물 내지는 이는 개별상 본성을 이룬다. 자, 이게 중요한데 여기 표시 좀 해둘게요.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현상세계의 사물들에 내재된 이는 개별 사물들의 본성을 이룬다. 중요한 말이야. 이 2에서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보편적인 거잖아. 요 2라고 하는 건 그냥 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갇혀 있는 거. 이게 기본이고 이거를 통해서 본성이 나오는데 무슨 본성이냐? 개별 사물의 본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도 본성이 있겠지, 닭도 본성이 있겠죠, 고양이도 본성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의 본성은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다 여기서 나와요. 선생님이 그런 식이면 어디까지 다 본성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있으면 다 본성이 똑같다고 보는 거고, 단세포 정도는 안 되겠지? 단세포 빼고는 다 본성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예요? 인간이든 닭이든 고양이든 간에 다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존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고양이를 지배하면 안 되고요. 인간이 닭도 지배하면 안 되고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자학의 생각은요, 니은하고는 완전 정반대라고. 그러니까 니은은 인간이 제일 우수해, 가장 돋보여. 주자는요, 인간은 여러 자연들 중에 하나야. 더 나아가서 인간이나 닭이나 고양이나 본성은 다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기본은 똑같아. 왜냐? 기본이 되는 이는 이거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단락에 지금 읽은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이요. 내재된 이는 곧 개별 사물들의 본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릴게요. 사람이 마음속에 이게 있다고. 잘 안 보이죠? 진하게 해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가 있어. 이가 있는데 보통은 가려져 있다고.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가려져 있는 이를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내는 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수양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공부랑 좀 다르게 내 마음을 좀 단정히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뭐냐? 두 개입니다. 네 번째 단락 이제 볼게요.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말 또 나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는데 자기의 본성을 실현이에요.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현입니다. 있는 거를 끄집어내면 돼요. 지금 가려져 있잖아. 이 가려져 있는 걸 드러내면 돼요. 뭘 통해서? 두 가지. 이치의 체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요. 경물궁리하고요. 거경함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해요. 선생님 외워야 되나요?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두 가지입니다. 경물궁리하고 거경함양이 필요하다. 써볼까요? 네, 잠깐 지울게요. 칠판을 계속 활용을 합시다. 본성 써놓고 일단은 자 경물궁리는 거기 말이 긴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면 뭐예요? 경물궁리는 자연세계의 이치와 더불어 행위 이치까지도 철두철미하게 탐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물궁리는 기본적으로는 탐구입니다. 근데 뭘 탐구하느냐? 두 가지요. 어딨냐? 자연세계의 이치, 그 다음에 행위세계의 이치. 그러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한다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요 이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겁니다. 자연세계 이치하고 행위세계 이치라고 하는 요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야 돼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머릿속에 넣어놔야 하는 거야. 그게 경물궁리예요. 거경함양이란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있는 도덕 본성을 체득. 자, 이래서 이게 잘 되면 거경함양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다시 마음 안에 내재된 도덕적인 본성을 체득하고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항상 단정하게 뭐예요? 성찰합니다. 단정하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내가 머릿속에 쌓았잖아. 이치를 내가 되게 잘 알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길을 가다가 어떤 거지가 있다. 돈을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모르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거. 그럼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거를 성찰하는 게 거경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거를 잘 하고 요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실현됩니다. 어디서? 이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이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요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도 요 두 가지가 되면 인간만큼 될까요? 그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혹성 탈출이라고 있잖아. 최근에 리메이크도 됐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침팬지 주인공은 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인간하고 대화도 하잖아.
근데 인간은 감히 침팬지, 원숭이 따위가 이게 가능해?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거기는 침팬지, 원숭이들은 아니야, 우린 이게 돼. 근데 너하고 나는 똑같은 본성이 이에서 실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니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시죠.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분필이. 그러니까 요거를 주자학에 있는 요 지문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 시저랑 또 누구였지? 시저 맞은편 누구였죠? 라이벌이 막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의 차이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이게 누구까지 될 것이냐? 인간만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도 될 것이냐? 그런 맥락의 차이. 어렵지 않아. 계속 볼게요. 주자는 인간 본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을 들고 있다. 그래서 잘 보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에서 뭔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있죠? 희노애락 뭐 이런 거. 이런 감정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에서 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화내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지만 왜 죽이면 안 돼요? 여기에 어긋나잖아. 여기에 어긋나는 거니까 죽이면 안 되겠지만 화내는 것도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한테 무턱대고 화를 내면 안 되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윤리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화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이 감정 자체가 이랑은 별개인 건 아닙니다. 감정도 이에서 비롯된다는 거 지금 읽은 거를 잘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 3번 볼 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놔. 자, 그 다음 한편 인간이 자신에게 품수된 일을 체득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품수라는 말 중요하죠. 이 글 전체를 꿰뚫는 단어 중에 하나야. 품수입니다. 뭐예요? 성품을 타고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얘기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걸 내가 끄집어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인간에게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 능력이 있어야 요 두 가지 공부가 가능하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잠깐 1번 먼저 볼게요. 1번에 어디 보자. 4번 맞죠? 기억 인간에게 지적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 생각한다. 인간에게 지적 능력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주자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본질상 명석하고 영묘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명석하고 영묘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있어서는 이치를 간직 깨달을 수 있고요. 기억과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해요?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해서 요거를 하기 위한 거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지닌 이러한 지적 능력은 자연과의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주자는 자연세계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 인간은 자연세계 일부이기 뿐이에요. 왜요? 여기서 인간도 나왔고 인간의 본성 여기서 고양이, 닭, 개, 소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보다 그래도 우월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해야 하니까. 그럼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누구만 가능해요? 인간만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고 인간한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야. 인간이 잘 드러낼 수 있다 뿐입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인간의 마음이 지닌 이러한 인지적 기능들은 존재 세계의 공격을 이를 체득하고 그 안에 합체하게 해주는 겸허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IQ가 되게 높다. 그거는 그 IQ가 높은 걸 활용해서 더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이야기지 그 IQ 가지고 남을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이 세다. 그럼 그 힘이 센 걸로 더 자신을 갈고 닦아서 좋은 거지 남을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요. 주관적인 자체가 합리적 원천은 아니고요. 주자에 있어 합리성의 원천은 인간의 마음속에 품수되어 있는 이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나타나는 게 바로 요거고, 요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부터 요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드러내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랑 이거를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마지막, 바람직한 행위의 기준은 이치에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이란 뭐냐? 이거 따라가면 돼요. 바람직한 행동은 이거 따라가는 거고요. 이거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라. 이게 잘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마 여러분들 중学때 배웠을걸? 성리학에서 자신에 대한 수양을 굉장히 많이 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문지호가 성인이라고 한 거 맞아요. 잘 보세요. 하나 더 얘기를 해줄게요. 사실은 이는 이만해요. 이는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어야 하니까 이는 이만해요. 그런데 보통의 일반인들은 이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요. 한 죽을 때까지 한 요만큼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했나? 이 정도 일을 실현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얼만큼 되겠느냐? 성인들은 한 요만큼 갈고 닦으시겠지? 일반인들은 이만큼이고요. 근데 전체를 보면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잖아요. 여기는 오지도 못했어. 우리 이응의 한 일부밖에 못 온 거예요. 이게 성인. 보통 사람들은 여기. 나는 한 이만큼 됐겠지? 여러분들은요? 한 요만큼 발현했겠지? 이게 니네요. 이게 나야. 죽을 때까지 하면 요만큼은 될 거예요. 막막하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자괴감도 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아직은 산 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는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요. 빌 게이츠는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생각도 바른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 요만큼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여기가 평균치야. 죽을 때까지 평균치. 이거는 니네도 그냥 살면 여기까지 오긴 올 거예요. 나의 목표는 한 이만큼 되겠지만 그런데 한 요만큼은 되겠다 야. 열심히 책 보니까요. 여기는 어불성설. 공자님은 한 이쯤 되지 않았을까? 공자, 주자, 맹자. 그리고 뭐 종교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 예수님은 다 하지 않았을까? 꽉 채우지 않았을까? 부처님이랑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요 정도.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평균치 이상만 가는 걸 목표. 선생님 그럼 삶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치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치를 깨달으면 뭐가 좋으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따라갈 거니까 내가 이치에 따라 행동을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자연도 좋은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는 거. 이게 그거에 관한 얘기. 머핀이요? 머핀은 누구냐? 머핀? 그래서 머핀? 기억이 날듯말듯한데 머핀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버피. 머핀은 빵 아니야? 빵? 그래 워렌 버피.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오타겠지. 그래 비읍이랑 미음이랑 아래 위에 있으니까. 근데 워렌 버핏 한 이쯤 되지 않을까? 근데 나이 꽤 드셨으니까 더 많이 살아서 이쯤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하는 행동은 많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은 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요만큼 될 거야.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 1번 기억. 기억은 주자학이잖아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치에 맞게 사는 일을 합리적인 삶이라 생각한다. 맞고요. 자, 2번 아까 했고 3번, 4번, 5번. 맞죠? 5번이 답이에요. 자, 문제 2번. 이게 아까 우리 2는 두 번째 거 그 경물 국리에서 두 번째 거 있잖아. 행위 세계의 이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2는 두 번째 거 그 경물 국리에서 두 번째 거 있잖아. 행위 세계의 이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2는 두 번째 거 그 경물 국리에서 두 번째 거 있잖아. 행위 세계의 이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2는 두 번째 거 그 경물 국리에서 두 번째 거 있잖아. 행위 세계의 이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물어볼 거란 말이지. 선생님, 행위색의 이치가 뭔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보기를 준 거예요. 봐. 천하의 일에는 모두 도리가 있습니다. 행위색의 이치하고 똑같은 게 바로 천하의 일에 있는 도리예요. 똑같은 말이야. 행위색의 이치나 이게 가나 보기의 첫 줄에는 천하의 일에 있는 도리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천하의 일에 있는 모든 도리가 바로 뭐냐? 오른쪽이요. 임금 신하된 자에게는 임금 신하로서의 도리가 있고 아버지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도리가 있고요. 등등등등등 있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볼게요. 각자의 할 일이에요. 각자의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할 일이니까 각자의 할 일이 바로 행위색의 이치고요. 다른 말로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삶에서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식은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는 자식을 잘 키우고 임금은 백성들을 보필하고 신하는 임금을 보필하고 백성들을 잘 살리고 이런 역할, 실제 역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답이 바로 5번이잖아요. 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한다. 자, 두 가지 얘기하고 오늘 끝낼 건데 문제 3번은 내일 모레 할 겁니다. 자, 내일 모레는 니네 문제 3번이랑 넘겨서 락강 얘기를 풀어오면 되고요. 자, 두 가지. 하나,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써봐요. 힌트를 줄까요?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단어 하나입니다. 단어 하나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하나야. 띄어쓰기 없어야 돼. 단어 하나니까.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 중에 이성 말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성 아니에요. 이성 말고 뭘까? 보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이치 말고요. 이치 아닙니다. 이치 말고 의심 말고요. 의심 아니라니까요. 의심 말고 탐구 아니고요. 물론 다 중요해.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되는 거. 존재 말고요. 몇 번 얘기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죠. 이런 걸 니네가 이게 익숙하게 해야 돼. 핵심은요. 깨달아야 해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원래 있는 걸 내가 밝혀내는 거잖아. 그게 주자 생각의 핵심이었잖아. 원래 이치가 있는데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 2번에 1번이 왜 답이 안 되느냐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1, 2, 3, 4, 5 빨리 할게요. 2번이 안 되는 건, 자, 2번이 왜 안 돼요? 2번이 답이 안 되는 건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본문에 악을 따라가는 이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3번 당위적 원칙은 이거는 인간만 지키면 돼요. 4번이요. 그래 성찰 얘기 나오지만 지금 주자께서 이야기하는 게 신분 질서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물론 분위기상 아닌 건 말지만 신분 질서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찰이란 말 나왔다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4번 안 되고요. 답은 5번이에요. 자, 문제 3번이랑 나머지는 내일 모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리로의 과제에 올리고 독서 소모임 것도 활용하는 것도 잘 보고요. 안녕.